언제나 푸른 청춘인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기고 팔다리에 근육이 빠져 힘이 없어지면 공연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친구와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려 비참한 생활로 인해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자신을 여기게 됩니다. 이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들면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세월 동안 상실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불행한 삶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빛이 안 납니다. 존재감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고 결코 기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며 자존감을 누리며 삽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자존감을 기르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범하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비판을 멈추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로서 각자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여기세요. 세 번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마인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지 말아야 할 게 자존감입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면 매사의 의욕을 잃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는 행복한 나로 살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에게 다짐하듯 암시를 준다면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즉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양육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삶을 포용하고 내면의 자신감을 열기 위해 노력합시다.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고 밝게 빛나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크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줄 때 실망감과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나를 안 도와줄 때 실망감은 다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대부분 받아서 괴로움이 적지만 베풀고도 어쩌다 못 받는 경우에는 괴로움의 깊이가 베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철천지원수도 생깁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 친했던 친구,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 준 만큼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혹시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줬나 하는 배신감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합니다. 식물도 계속 웃자라기만 하면 열매도 못 맺고 도중에 꺾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